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저는 쪼니를 도와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에디터 쪼림입니다. 오늘도 뉴스레터에서 지난달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한우력 테스트, 소의 5가지 감각, 소를 잘 다루기 위한 꿀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소개할 컨텐츠는 뉴스레터에서 만든 한우력 테스트라는 미니 퀴즈인데요. 한우에 관련된 퀴즈를 풀고 스스로 한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여드릴 건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둘 테니까 해보시고 오세요. 첫 번째 문제는 등지방 두께에 관한 문제인데요. 등지방 두께가 얇아질수록 용량이 늘어나요.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고 육면지수 공식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에 따르면 1+ 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은 6번에 해당해요. 세 번째 문제는 오답률이 아주 높았던 문제인데요. 성격이 다른 조사료를 고르는 문제예요. 티모시, 톨페스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봄과 가을에 생산성이 높은 C3 작물이지만 수단그라스의 경우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생산성이 높은 C4 작물이에요. 네 번째로는 평균 경매 가격이 가장 높은 도축장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평균 경매 가격이 가장 높은 도축장은 바로 음성이에요. 도축장별 경매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서 기간별 경락가격을 조회하면 전국 15개의 도축장의 성별, 등급별 경매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2+ 등급의 경우 7, 8, 9번 근내지방도에 따른 세부 경락가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문제, 쪼니가 면밀히 분석해보니까 같은 해라면 일반적으로 설날보다 추석이 더 지육가격 평균이 높았다고 해요. 축산유통정보에서 축종별 가격을 조회하면 하루 단위로 가축시장 경매가격, 도매가격, 소비자 가격까지 조회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문제는 거세우를 가장 많이 출하하는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거세우를 출하한 동네는 바로 안동시였어요. 안동에서 거세우가 가장 많이 출하된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축평원에서 지난해 발간한 한우 품질 이력 인사이트 레포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레포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축적된 한우 데이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레포트예요. 레포트 링크도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7번째, 8번째 문제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우 보증 시즌소는 보통 6개월을 주기로 2월과 8월에 1년에 총 2번 선발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즌소인 KPN 1416의 가게는 농협경제지주 한우계량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9번째, 한우 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사이트일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우계량사업소, 한국종축계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홈페이지예요. 마지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함정으로 넣어봤어요. 마지막 문제는 뉴스레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뉴스레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하고 있어요. 매주 재미있고 알찬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 좋은 뉴스레터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소도 사람과 같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가지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의 감각 중에 뭐가 가장 많이 쓰일까요? 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감각은 바로 시각이에요. 소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절반 정도는 시각적 감각을 사용하거든요. 소는 눈이 머리의 양옆에 위치해서 33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얼굴 앞쪽은 양안시여서 사람과 같이 사물의 입체감을 인식할 수 있어요. 반면에 얼굴의 양옆쪽은 단안시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시야가 넓어서 포식자를 감지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소는 사람처럼 빛의 강도에 따라서 사물을 구별하거나 붉은색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림자가 큰 물 웅덩이 같이 보이기도 한대요. 소는 고주파음에 민감하고 사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청력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은 잘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소들이 특히 싫어하는 소리도 있을까요? 소는 휘파람과 같은 높은 소리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갑자기 나는 소리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후각도 매우 뛰어나요. 냄새로 지금 앞에 있는 풀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를 구별하고 수 킬로미터 밖에서 나는 악취도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미각은 사람처럼 단맛, 짠맛, 쓴맛, 신맛 4가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사람도 혀의 맛을 느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소들도 그렇지만 사람과는 그 위치와 맛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사람보다 미뢰가 2~3배는 더 많아서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요. 5번째로 촉각인데요. 온도 수용체로 온도를 감지하고 기계 수용체로 압력을 감지하고 목구멍이나 비강을 통과하는 공기로 상대 습도와 풍속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촉각을 사용해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더울 때 그늘과 같이 온도가 낮은 곳을 찾아가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호흡수가 늘어나고 대사열을 줄이기 위해 사료 섭취를 줄이거나 하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들은 오감도 잘 발달한 데다가 피식자 동물로서 진화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경계가 많은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들을 잘 다루기 위한 템플 그랜딘 교수님의 꿀팁까지 말씀드릴게요. 템플 그랜딘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템플 그랜딘 교수는 자폐를 극복하고 미국 최고의 축산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현대의 비약대적인 가축시설들을 설계하였고 동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소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원하는 행동을 재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자면 첫째로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유지해야 해요. 가끔 소들이 겁을 먹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이 대부분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모래와 같이 바닥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행동은 안 돼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이는 것은 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또 소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플라이트 존을 지켜주면 좋은데요. 플라이트 존은 사람으로 치면 심리적, 물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인 퍼스널 스페이스와 비슷해요. 사람이 소의 플라이트 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는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플라이트 존을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플라이트 존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소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플라이트 존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소의 시야 안쪽에서 플라이트 존에 넘어가면 소들은 플라이트 존을 다시 생성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들은 시각적 요소들에 매우 예민해요. 가림막이 있으면 외부 공간에 대한 시야가 어느 정도 차단되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소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소를 만지고 싶다면 토닥토닥 두들기기보다는 쓰담쓰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또 소들은 개와 같이 보상을 통해 행동 강화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이달의 한우 관련 이슈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